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장창TV 여왕벌 장혜경입니다. 특히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오늘로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천막 안에서 황제 단식이냐 하고 비아냥을 대기도 했습니다마는 급기야 오늘은 또 천막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우선 우리 간지남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여러 가지 지금 비판과 또 격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단식이 블랙홀이 돼버렸습니다. 전국에. 지금 당초 보수 통합 논의가 소멸돼 버렸죠. 지금 한국당 내 보수 대통합 추진단 그리고 바른미래당 변형 모임들은 지금 각각 따로 놀고 있습니다.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김세연 의원이 제기했던 인적 쇄신론, 지도부 사퇴론도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또 하나 더불어 지금 지소미아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단식을 결행했는데 지금 이 단식으로 출구 없는 지금 협상의 출구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빤스 목사, 정광훈 목사, 한기총 목사죠.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라든가 이런 거구 인사들과의 손잡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보수 대통합보다는 극우 보수하고 손잡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세연 의원은 물러나라 대표라고 했는데 그 면에서는 일단은 그 얘기가 쑥 들어갔으니까 네. 그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면은 우리 조변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긍정적인 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단식이라는 방식을 택할지는 저희들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단식 전에 보수 통합에 대한 이제 시도라든가 또 네. 그보다 먼저 쇄신에 대한 네. 한국당 자체 내 쇄신에 대한 시도들이 네. 사실은 성과를 못 얻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일정에 따르면은 선거법 개정, 저희들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그것이 여의 장기 집권을 이제 획책한다는 이제 의미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큰 물결에 대응할 방법이 그러니까 내부적 쇄신이나 통합을 통해서 그 이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을 해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실패한 상황에서 네. 어떤 면에서 유일한 카드가 아니었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황 대표의 이제 그 단식 과정이 진정성이 보였고 네.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 통합 논의도 조금 더 진전되는 것 같고 쇄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더 진전되는 그런 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예. 저는 이분이 참 리더로서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초 기질이 없이 온실에서 너무 곱게 또 갑의 위치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면에서 리더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지금 단식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홍 반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첫째,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본인은 다 아시다시피 정치로서는 초년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본인이 온 5만 가지 생각을 다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국면에서 내부적인 세를 결집시키고 이 패스트 트랙을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듯이 본인도 답은 보이지 않았고 길은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후의 수단으로 이 단식을 결행한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대하는 태도가
민주당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도 적의 장수는 예의를 갖춰서 대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요. 이거는 그냥 양아치 수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이걸 보는 국민들은 그 비아냥거리는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단식 뜬금없이 무슨 단식이라는 생각을 가지다가도 이 여당에서 야당 대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 볼 때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근데 뭐 여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비아냥은 그러니까 두 가지 있었는데요. 측면을 했는데 네, 외부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내부 네.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네.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이겁니다. 격투기 선수가 격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격투기 룰이 있어요. 게임의 법칙이 있다고요. 그럼 그 룰을 바꿀 때는 선수들끼리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임 자, 룰. 팔꿈치로 때리기가 있냐 없냐, 눈을 때리기가 있냐 없냐라는 거를 선수끼리 합의를 봐야 될 문제지. 이거를 거수로 하고 챔피언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 룰을 적용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법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다른 문제는 표결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게임의 룰은 게임 당사자 선수끼리 합의를 거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지 않습니까? 우리 헌정 역사상 선거법에 관한 한 정당이 다 합의를 해왔던 겁니다. 다소 불만이 있든 없든 어찌됐든 합의를 했지 일방적으로 표대결을 해서 그냥 챔피언이 내가 결정한 룰을 따라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황교안 대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고 표대결을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답을 내라.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테다. 만약에 이걸 표대결로 붙인다면 나는 링에 올라가서 죽니 차라리 내가 게임도 하기 전에 내 이 목숨 건다. 이 뜻이에요. 이 숭고한 뜻을 그냥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답을 누가 내야 되느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각 당의 정당 대표들이 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내부에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훈수 놓는 사람들이요. 때리는 누구보다 말기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네. 네. 아니 뜬금없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게 인기 발언이지 뭐 공수처를 합의해주고 무슨 선거법을 지켜라?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실 말씀이 아니죠. 예? 네. 지금 야당의 당대표는 목숨을 걸고 있는데 천막 바깥에서 그게 훈수입니까 뭡니까 부해 지르는 겁니까? 네. 뭘 주고 뭘 받아라? 네. 그거는 과거의 밀실에서 네. 예? 주고받을 때 하는 짓이고 네. 이제 지금은 그만.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그만 흥분하시고. 저도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뭐 이제 그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 곧 오늘 부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뭐 그 공수처법 뭐 이런 것들이 네. 12월 3일 부의되죠. 부의되는 이제 일정에 와 있는데 네. 이 단식이라는 이 정말 소위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이 뭔가 이 저지하려고 하는 네. 대표를 두고 옆에서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 필리버스터 뭐 이런 의사 진행 하겠다. 방해를 해서 네. 또 혹은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 뭐 이런 네. 또 뭐 혹자들은 위성 정당을 하나 설립하는 게 어떠냐 이런 류의 이야기들. 네. 그리고 뭐 몸으로 뭐 한번 막아보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 상정될 때 몸으로 이제 때우다가 지금 수사 대상된 대상이. 분들인데 네. 재범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식의 뭐 딴지를 걸고 있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내부에 이제 그 뭔가 그 단식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네. 그러니까 통합이든 쇄신이든 하자는 이 제안에 대해서 네. 이 지금 이렇게 질의멸렬하게 이 대우를 제대로 정비 못하고 있다는 게 네. 이 한국당의 큰 문제 아닌가 아니 이런 생각이 한국당 듭니다. 현주소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홍 반장이 갑자기
친황으로 돌아선 것 같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 그것도 혹시 또 아니,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저희는 팩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하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 그건 분명히 해주세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황 대표가 단식을 너무 일찍 시작했다. 그렇지, 12월 3일, 시기적으로. 12월 3일 이후에 하는 게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또 그 황 대표의 단식을 조롱했던 분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 평화민주당의 요새 대한신당이죠. 아,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그런데 이제 조롱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선택을 잘한 것 같다. 뭐 단식 후에 그 한국당 내 분란도 사라졌고 여당이 지금 뭐 패스트트랙 선거법도 마음대로 통과 못 시킬 거다. 네. 표결 개정안 표결도 못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도 좀 못되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머리 깎을 때는 동조 삭발을 하더니 그러니까. 왜 동조 단식 안 하냐 이거야. 저도 그 동조 단식 하는 사람 가세요. 그러면 빨리 단식하러 가. 지금. 아니 저도 아니 그거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단식을 해야 되지. 아니 저도 맞아요. 저 저기 천막집 주변에 왜 그렇게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또. 아니, 그래. 그 사람들이. 천막치고 눈두덩치로 가지 말고 단식을 해 단식을. 아니 저는 그 삭발할 때 그 나경원 대표가 삭발하는 거는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단식은 할 수 있잖아요, 같이. 근데 이번 단식을 통해서 보수 쪽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왼쪽에서는요.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문바들 내부에서도 이제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도 정리한다. 안희정이 날리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 참 여러 문바들에도 뭐 여러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골만 남기고 다 쳐낸다고 했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다시 재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연구원의 그 양정철 씨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재명이도 끌어안고 김경수 김부겸이 김영춘이 박원순이 전부 다 지금 끌어안고 결집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 마당에도 뭐 단식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 보수 야당은 결집할 생각을 안 하고 서로 이게 무슨 주도권 싸움 하는 건지 전부 다 각자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총선 보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따질 거는 총선 뒤에 따지더라도 일단은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야권이 힘을 모을 때는 같이 힘을 모아주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거 지금은 힘을 모을 때다 싶으면은 같이 좀 동조하고 모아주세요. 우리 내부에 총질하지 말고. 저는 제가 바깥에서 보니까 한심하고 답답해서 그럽니다. 예? 근데요, 저는 네. 이제 궁금한 게 이 파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싸움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끝날 걸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출구를 마련하고 해야 되고 파업을 시작하는 건 쉬워요. 이제 명분이 있어야 이제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황 대표님의 이 단식이 언제쯤 끝날 수 있는 아니 건지. 병원을 실려가면 끝나죠. 뭐 병원을 실려가면 끝나는데 문제는 저는 그 황 대표의 참모들이 네. 머리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총선까지 장기전인데 지금 싸움이 이 지금 포스트 조국 전략이 사실 없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포스트 단식 전략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대책 없이 병원에 실려가면은 체계적인 전략과 준비 없이 이렇게 되면은 보수 통합, 뭐 인적 쇄신,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황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한 부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황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당내에 상당한 결기는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했던 리더십 부분에서는 결기는 보여줬지만은 과연 그 결기를 순조롭게 전략 전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는 출구 관련해서 네. 이제 이 단식의 의미에 관해서 이제 뭐 통상적인 뭐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의 선거법 개정이나 뭐 이런 시도에 대한 대항 또 있고 내부를 향한 메시지 전달도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출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패스트트랙 뭐 이제 그 법 개정안 부의라든가 이런 일정으로 보면은 12월 3일 이후까지 과연 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그 부분에서는 출구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지만 다른 메시지는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 쇄신, 뭐 공천과 관련된 쇄신이라든가 또 통합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해서 쇄신의 모습을 갖다 주면은 네. 그것이 네. 황교안 대표의 어떤 단식의 출구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 쇄신, 네. 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의원직 총사퇴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네. 물론 뭐 불출마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지금 의원직 총사퇴를 내서 네. 황교안 보여주십시오. 대표에 갖다 주고 네, 네. 이제 단식을 네. 그만합시다. 네, 우리 네. 함께 갑시다. 네. 이게 나의 단식이다. 우리 모두의 단식이다. 네. 이런 결기를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출구가 될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의 출구가 보이면은 이거는 사꾸라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야 된다. 보이지 않아야 되죠. 특히 우리 국민들이나 대중이 황교안이 언제쯤 단식을 끝낼 것이다, 언제쯤 이런 제안이 올 것이다 안다면은 진정성도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게 정답이고 저는 이 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가 풀지는 않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는 지금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단식했던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네. 노상에서 그 소금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 열을 넘기기 힘들거든요. 네. 지금 오늘 8일째인데 곧 쓰러집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곧 쓰러지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주지도 않을 거고 쓰러지고 나면은 그때 보여주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뭐냐는 거지. 우왕좌왕하고 그때 또 뭐 서로만 나와서 홍준표가 나가 이 말하고 또 나경원이가 나와서 이 말하고 뭐 중구난방되면은 끝나는 거고요. 결집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결산전 다 죽자라고 덤비면은 해결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지켜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네. 홍 반장께서도 이 출구는 당내 쇄신이나 일사불란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출구가 된다 이런 취지시네요. 저도 뭐 동감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지소미아를 향한 단식도 됩니다만 당내를 위한 저는 단식의 성격이 강하다고 맞습니다. 이미 이거 단식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야기가 네, 됐는데 하셨죠. 결국은 제가 뭐 늘 이야기합니다만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황 대표가 당 보수 대통합과 친박을 쳐내지 못하면은 황 대표가 단식을 끝내더라도 그런 어떤 그런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황 대표가 선거 전에 살려고 그러면 선거 후에 죽습니다. 결국은 한국당의 쇄신과 보수 대통합 이것만이 살 길이지 황 대표가 살 길이지 단식으로 죽지 않습니다. 병원에 곧 실려갑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병원에 실려갑니다. 실리가고 나서 친박들이 울울 나오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빤스 목사람 만나고 김문수람 만나서는 해결 안 됩니다. 네, 네. 네. 네, 아유, 뭐 안 죽는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분이 죽을 각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너무 염려됩니다. 이 추위에 그래서 빨리 단식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해답은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개혁과 변화, 통합 그리고 국가 발전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몸부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죠. 깨기 빠빠. 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그 한국당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민주당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최근에 부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의 김영춘, 김부겸 그리고 수도권의 이재명 살리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살려야 되는 건가? 그 살린다고 사는 건가? 하여튼 네네. 제가 한마디만 하고 조변한테 넘길게요. 네, 그 홍상수 감독이 2015년에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요걸 약간 패러디해서 네. 김부겸 의원한테 적용하면은 네. 2016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왜? 지금은 김부겸 일병이 아니다. 네. 그건 조금 더 이따가 상세히 말씀드리고 네네. 조변한테 바톤 넘기겠습니다. 네네. 저는 뭐 이제 매일 신문에 뭐 보도된 내용 중에 뭐 일부에 대해서 분권론자로서 네. 꼭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뭐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 우리가 여당이니까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김 의원은 김영춘 의원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김부겸 의원입니다. 예, 매일신문에 네네네, 나온 이제 언급이니까 네네. 여당으로서 이제 그 지역에 먹거리를 좀 뭔가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준다든가 해서 먹거리를 좀 해결해야만 내가 험지에 지역민들에게 가서, 이 험지에서 뭐 표를 좀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분권의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관련해서는 주무부서 장관도 하셨거든요. 네, 행자부 장관. 예.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분권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과연 이제 먹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여당에 가서 또 기재부에 가서 뭔가 돈을 요구하는 것, 예산을 요구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저희들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돼지 여물통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돼지에게 이제 돼지우리에 가서 명물을 이제 주면 먹이를 이제 네. 먹이통에다 주면은 네. 여물통에다 주면은 네. 돼지들이 막 와서 이제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머리를 네. 받고 막 벌떼처럼. 어떻게든 자기가 좀 많이 먹겠다고 하는 네. 그런 유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거는 철저하게 중앙 집권론자들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지역민들이 그렇게 다 타온 예산을 또 그게 타오면 다른 쪽은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쪽은 피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 이제 중앙 집권적인 사고에서 좀 많이 이제 뭐 울고 부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좀 많이 주거나 또 자기들의 어떤 집권이나 정부에 필요한 부분, 필요한 단체에게 돈을 좀 많이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 이거는 그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적인 논리일 뿐이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분권론자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이 상하죠. 정말 네. 지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돼지로 보죠. 지역의 의사 결정 권한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지역민을 무시하는 그런 논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흘러오면서 기획력이 자유한국당 보수보다는 훨씬 뛰어나요. 뛰어나죠. 자생력도 있고. 네. 네. 이벤트에 능하죠. 그럼요. 네. 지금 과거에 보세요. 항상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선거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까지 이벤트였어요. 네. 흥행몰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당원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후보로 띄워서 흥행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 놓고 나중에 가서 경합을 붙여서 승복을 하게 만들고 대선까지 골인하는 겁니다. 문재인 때도 그랬죠. 이재명 씨하고 또 몇 사람을 대선 후보로 주자로 내세워서 안희정하고 이런 몇 사람을 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그쪽에 집중시켜 놓고 네. 나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해서 승복하게 만들고 대선까지 골인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으로 양정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민주연구원자 이 양반이 또 머리를 우리 나쁜 말 하면 잔대가리를 굴리죠. 서서히 또 전국에 여러 사람 중에서 선거 전략성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띄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TK 쪽에서는 김부겸이, PK 부산 경남 쪽에는 김영춘이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집중을 시키자 이거죠. 그 사람이 대선 가든 말든 어찌됐든 대선 인물로 그만한 인물로 키운다는 겁니다. 키워놓고 나중에 집중시켜놓고 나중에 승복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 TK에서 그럼 뭐 우리 TK 대구 경북에서 김부겸 씨가 그 정도의 인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죠. 저는 비교할 만한 인물로 나는 유승민 씨를 나는 거론하고 싶어요. 네. 적어도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정도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 소신이라는 것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유승민 씨가 왜 날라갔고 지금 왜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갔습니까? 그때 정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것 때문에 날라간 거 아니에요. 예? 본인으로서는 야망을 가지고 이거는 박 대통령 그렇지만 정세하지 않고 어떻게 복지를 주나 이건 맞지 않습니다. 자기로서는 할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시대를 잘못 만났든지 어찌됐든 그 프레임이 걸려가지고 지금 날아가 버렸는데 그런데 김부겸 의원이 만약에 다음 대선 주자급이 되려면은 이 지금 조국이 사태가 넘어올 때까지 문재인을 향해서 조국이를 향해서 한마디는 했어야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대권 주자로서 등급이 다르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는 무슨 국회의원인지 시의원인지도 몰라요. 지역의 민원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래서 참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뭐 골프장 만들었다 그러는데 무슨 뭐 파크 골프장. 제가 아까 김 장관께서 그 행자부에 전 장관께서 행자부에 계시고 했을 때 분권 관련해서 뭐 제대로 된 말을 좀 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역민이 이제 김 의원을 이제 뽑은 것은 결국은 이제 대권 주자 반열에 있다고 저희들은 믿었던 부분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권 주자로서는 국가 비전을 나름대로 제시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 뭐 특히 분권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권이 이제 결국은 개헌이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책임과 또 책임 의식을 강화시켜 가지고 또 주민들이 국가라든가 지역의 어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이제 제도들 이런 것들 제시를 하는 것이 국가 비전 제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특히 행자부였다면은 지방자치에 관한 한 주무부서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셔야 우리 이 수성구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또 수준에 맞는 처신이 아니었냐. 그런데 이제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예산을 많이 기존에 하던 행태들 아닙니까? 뭐 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따와가지고 저에게 많이 갖다 주는 것이 마치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처럼 최고의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극히 부족했다. 역량 부족이다. 대구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지금 홍 반장님 얘기나 네. 지금 저변 이야기를 모아서 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저는 김부겸 의원하고 거의 한 90년, 91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거의 한 네. 30년 가까이 됐죠. 네. 사실 김부겸 의원하고 개인적으로도 뭐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빈정상한 게 사실은 결정적인 빈정상한 게 대공황 문제였습니다. 대공황 문제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에 이해찬 당대표라든가 그리고 지금 부산 경남 지역의 의원들 그리고 심지어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부산 쪽에 가서 가덕도에 힘을 많이 실었죠. 그런데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여당 인사가 물론 뭐 장관 현직 장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개인 생명도 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지금 대공황 지금 권영진 시장이 이야기하는 통합 이전을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인 칼럼을 써서 두 번씩이나 칼럼을 써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입니다. 이분이 대수도권을 논조합니다. 이 경기지사를 하면서 고향이 경북 영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지금 수성구 갑에 와서 지난번에
갑선거구에 와서 김부겸 의원과 맞붙었죠. 그런 부분에서 김부겸 의원이 자기가 지방 분권론자라는 부분을 대표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김부겸 의원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온 것 때문에도 하지만 분권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김문수를 뽑지 않고 수성 구민들이 그렇죠. 김부겸을 뽑아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노력한 건 내가 가상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주의 타파라는 건 이제 영남과 호남의 갈등. 네, 그걸 저는 이제 이제는 어느 그 정도 지역주의가 아니고 희석시켰다. 수도권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주의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지역 문제를 얘기했다는데 대공항 문제도 그랬고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껏 한다는 얘기가 양정철인데 가가지고 대통령 복심이죠. 4선 국회의원이 지역 위해서 너가 큰 선물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더군다나 4선 국회의원이고 대권 주자라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은 네. 2년 후에 구의원이나 구청장 출마하세요. 이런 거지 같은 구걸 정치를 할 바에야 큰 정치 좀 하시지. 그리고 대권 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산의 김영춘 의원 얘기했습니다. 의사소통TV에 나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하면 부산의 10석, 부산, 울산, 경남 합쳐서 15석 민주당 의석을 얻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부산역 앞에 가서 파란 머리 염색하고 막춤을 추겠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의원 지금 대구 경북에서 내년에 몇 석이나 건지겠습니까? 본인 자리를 위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딴 2석이 있는데 물론 뭐 지금 그 김영건 의원인가 비례대표 한 석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비례대표니까 지역 구석은 단 2석이 있습니다. 대구에. 네. 그 2석도 참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네. 자기 세력이 없으면은 결코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본인의 어떤 캐릭터도 지금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한 이런 그 캐릭터인데다가 더더욱이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근본적인 태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네. 분권주의자 자체놓고 이 지방 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 하고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바빠서 못했다 그러는데 바빠서 네. 못한 게 아니고 의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지금 개정해놓은 개정해서 오늘 뭐 통과됐는가 뭐 하여튼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개판 오번제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뭐 지방 분권주의를 자처하십니까? 네. 네. 다 하셨어요? 네 예. 가지? 네 가지 다 나왔어요? 예. 근데 요즘 저 민주당에서도 물갈이 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586 세대 그 윗세대 긴급 조치 세대죠. 유신 세대? 예, 유신 세대가 긴급 조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운동권에서는. 네. 예. 그러면 뭐 연세로 보나 또 지금까지 어떤 그 개혁이나 변화 뭐 이런 것으로 보나 뭐 적합한지는 우리 이제 잘 판단하실 것 같고.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에서 우리 주민들이. 주류가 아닙니다. 네.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고 네. 그냥 비주류죠 뭐. 네, 비주류죠. 비주류. 근데 단지 예. 민주당에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 흥행에 이용을 하는 조연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거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아마. 네. 아 근데 이거 예.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제가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예. 건데요. 그 문파들이 이재명을 너무 싫어했잖아요. 예. 그 하여튼 저 대권에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에서 문재인이 이기자, 예. 안희정 쳐내고 예. 이재명 쳐내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 이재명 살리게 나온 거 이건 뭐 지금 김부겸에서 옆으로 약간 비껴갔습니다. 이거 왜 아 그러십니까? 이재명도 이쪽 사람이니까 안동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예. 총선에 일단 이용하자는 건가? 그렇죠. 일단은 보수도 대통합한다 그러니까 네네. 자기들끼리도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네. 적전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일단은 네. 다독거리는 거죠 지금 문바들이. 네. 예. 네. 아이고 마무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벌써 네, 마무리합니까? 시간 다 됐어요. 저 마무리. 아니 대권 주자로 이제 이 자리에도 대권 주자가 있을 수 없나요? 대권 주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대권 주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수 특전사 출신 사병 변호사 딱 2사람 있다 그래요 한국에. 그렇게 문재인과. 하고 뭐 얘기한 사람 있다 그래요. 네. 근데 대권 주자가 되려면은 자기 주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황 대표 저 화낼까봐 뭐 겁내지 말고요. 예? 좀 말씀을 좀 할 말씀 똑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당 대표 대통령한테도 그냥 막 지르세요.
제가 그래야 뭐 이제 드디어 주작급이 이제 되지. 와장창 TV에서 이제 빠질 날이 잘릴 들어 얘기지. 이제 점점 이제 감으로 느껴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네. 이제 뭐 분권이라는 그 분권이 예, 좀 그- 어려워요. 쉽게 좀 단어 바꿀 수 없을까요? 지방자치? 그것도 글쎄요. 좀 그 틀리고. 지방- 어쨌든 이제 지방 그 분권? 뭐 저희는 네. 자유민주공화라는 네. 이 부분 네. 저는 이게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치를 주장하고 특히 이제 분권의 가치, 지역 주민의 책임의식, 의사결정 이런 부분이라서 네. 그것이 결국 자유민주 공화라는 보수의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그것이 우리 향후 나아가야 될 국가의 비전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네. 제가 이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비전을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제가 진정하게 진정성을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주실 테고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당신은 와장창 TV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내가 힘들어지겠는데. 예. 이게 풍선 효과라서 이제 잘 해보입시다. 예. 네. 하여튼 이제 4월 총선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아유 저 날씨는 추워진데 저 황 대표 단식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어쨌든 이 나라가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 하죠.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